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수요일은 사회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며칠 전에 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했던 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해서 학교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고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은 결국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보다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광범위하게 퍼져져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피해자가 결국에 또 2차 피해, 3차 피해를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많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관음적 욕구가 생기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 관음적 욕구가 생길까요? 인간들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가 대단히 강한 동물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신체 비율에 비해 성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1년 내 성행위가 가능한 동물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유일한 동물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리비도, 원천적인 에너지가 성적 에너지. 그래서 이것을 가장 강조한 심리학자가 프로이트잖아요. 근데 일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창조적,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성적 호기심이나 성적 욕구가 강하다라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또 이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죠. 성경에서도 10계명, 10개의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2가지가 중복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적인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둘 다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성적 에너지, 성적 리비도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전환시켰을 때는 이것은 창조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많은 문화, 예술의 원천은 결국에 성적 에너지, 특히나 관음적 에너지입니다. 소설, 영화, 연극, 그림, 사진,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타인이 무엇을 하는가, 타인이 했던 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보려고 하는 심리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또 개인적인 노력이 따라주면 분명히 이 성적 에너지는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관음장애,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병적인 관음장애는 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관음장애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볼게요. 다른 사람이 옷을 벗고 있거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훔쳐봄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관음행위 도중에 자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행동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찰 대상과 이 직접적인 성적 시도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 재밌는 건 남성의 유병률이 12%, 여성의 유병률이 4%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예민한 남성일수록 관음증, 관음적 장애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15세 이전에 시작되고 한번 시작이 되면 만성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잘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피해자도 미성년일 확률이 높지만 가해자도 지금 현재 보면 미성년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원천적으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어른일 수 있으나 텔레그램 방, 카톡방을 통해서 그 영상물들을 유통시킨 재미삼아 호기심으로 그것을 유통시킨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또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미성년자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성적 생활, 그리고 결혼 생활, 사회적인 생활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일단 정상적인 성행위로는 즐거움, 재미를 얻을 수 없고 그렇다면 결혼 생활 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어지겠죠. 또 사회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리비도, 성적 에너지,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아주 강력한 욕구다라고 하면 이것을 전환시키는 힘을 트레이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이 관음적인 그런 즐거움이나 관음적인 행동으로 머무르게 되면 이런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또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른들이 제도, 그 다음에 기술로서 이런 행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가 다 결국엔 병이 드는, 피해자는 분명히 평생 이 PTSD에 시달릴 겁니다. 그죠? 자신의 어떤 즐거운 삶 같은 것을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에 얼굴을 노출하고 즐거운 표정들 이런 것들 못 올립니다. 정말 누구도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전 세계 누군가가 그걸 퍼다가 포르노 영상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이 정말 꼼꼼하게 잘 체킹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이 관음증에 더 취약하고 또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더 관음증에 더 노출이 많이 돼 있냐? 일단은 기술의 발달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인터넷, 그죠? 네, 영상물을 빠르게 너무나도 거침없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눌러서 카톡방이나 뭐 어떤 그 채팅방 같은 데다가 올려놓으면 다 공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된 딥페이크 기술. 딥페이크 기술이 뭐예요? 몸과 얼굴이 따로 있는 그것을 합성을 시키죠. 근데 마치 한 장면인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런 포르노, 성적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겠죠. 또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가짜 뉴스요. 어느 정치인이, 어느 유명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짓 선동들이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일 때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 주의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인터넷 공간 자체가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나를 못 찾을 거야.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영상물들을 만들고 천연덕스럽게 공유를 하게 됩니다. 또 이 군중심리가 있죠. 인터넷 공간에서의 군중심리는 상당히 강력합니다. 제가 하니까 나도 해. 재밌잖아. 뭐 이런 식이죠. 흥미 위주. 진짜 도파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도파민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거라면 쟤도 하고 있다면 나도 해. 나도 즐거운데 뭐 나만 참아. 뭐 이렇게 되는 군중심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런 나쁜 행동을 더더욱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또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이래서 성적인 리비도가 결국에는 관음 쪽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전환시켜서 발전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욕구를 가볍게 또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포르노물이라든지 아니면 관음적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고 아이고 다 이 성적인 영상물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항상 자신의 마음을 좀 다스리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 해결 방법은 저는 일단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적 욕구,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특히 이 청소년들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 성적 에너지, 성적 리비도는 아궁이 속에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아궁이 안에만 있으면 밥도 짓고 집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집도 태워먹고 산도 태워먹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모든 살아있는 인간이 모두 성적 욕구, 성적 호기심이 강한 동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전환시킬 수 있는 이 시도들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 욕구나 성적 호기심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올라옵니다. 그럼 그것을 술을 먹고 풀고, 뭐 아니면 진짜 성행위를 해서 풀고, 이게 아니라 어떤 뭐 산책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인간다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는 한 개인의 인간 덕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예방적 교육 중요하죠. 윤리교육 강화시켜야 됩니다. 특히나 성적 콘텐츠, 성적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떤 아픔, 고통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로, 호기심으로 했던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평생의 PTSD, 이 정신적 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또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똑같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가해자는 앞으로의 건강한 성생활과 또 이 성적 리비도를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트레이닝 시켜서 이 사회에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과 그다음에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이, 정말 IT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을 얼마나 빠르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기술과 또 어떤 그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 법적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몽과 처벌과 교육, 예방,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돌아갈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일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너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호기심으로 얼떨결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허락받지 않은, 동의받지 않은 그런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성인물 영상, 포르노와 결합을 시켜서 마치 그 사람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그냥 호기심으로 보면 재미삼아 한 거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 행위 자체, 동의받지 않은 이 행위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술의 발달이고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로서 제도와 어떤 기술 발달도 중요하고요. 또 아이들을 좀 더 이 체계적인 교육과 심리적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